전주 남부시장 골목 깊숙한 곳 작은 약초 가게 앞에서 김은정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당귀 한 줌, 감초 두 뿌리, 대추 10개. 오래된 저울 위에서 약초들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은정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 할머니 은정이라 불렀습니다. 정식 이름보다 더 친근하고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김 여사,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박 할머니,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이 사모님. 은정은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알맞은 약초를 골라주었습니다. 이걸로 우려서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는 마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손님들은 약초를 받아들면서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와 의자 2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지요. 나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별일 없어요. 은정은 보리차를 끓여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픈 곳, 걱정되는 일, 가족들 소식. 무겁지 않은 대화였지만 서로에게는 하루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혼자 앉아 약초를 정리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오랜 세월 침묵해온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상처, 따뜻한 말 속에 묻어둔 기억들. 은정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은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은정의 마음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19살 서울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절. 작은 몸으로 큰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때. 아들을 혼자 키우며 견뎌낸 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닥친 예상치 못한 시련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약초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에 두면서 그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은정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춰진 비범한 생명력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은정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은정도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숨겨왔던 것들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기억은 1979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서울역에 내렸던 그날이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수동 봉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반지하 방도 얻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웠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1980년 4월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 키울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한 달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미싱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뛰어가 준호에게 젖을 먹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밤에 울어도 금세 달래졌고 엄마가 나가면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돌봐주셨지만 대부분은 은정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3살 준호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계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계란 후라이 먹자. 맛있을 거야. 밝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대신 은정은 저녁마다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신문지에 연필로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건 가야. 가방에 가, 가족에 가. 준호는 똑똑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금세 익혔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준호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공부를 계속 시키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은정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장 일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미싱을 돌리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아팠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요?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대신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할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어떠니? 그냥 그래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왔니?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요. 술은 왜 마셨어?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뭐, 어때서요? 말투가 건방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술은 엄마는 나만 간섭해요. 다른 애들은 다 마시는데, 준호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며칠째 학교에 안 나왔는데요. 네. 아침에 분명히 가방 메고 나갔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받으시죠.
전화를 끊고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왜 안 갔어? 재미없어요. 공부가 재미있고 업고가 중요해? 졸업은 해야지. 졸업해서 뭐 할 건데요? 엄마처럼 공장에서 일하라고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열심히 산 거야. 아무도 부탁한 적 없어요. 준호야! 엄마 혼자 낳아놓고 혼자 키우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고마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는 짐이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됐어요. 어차피 곧 성인돼요. 그럼 나가서 살게요. 준호는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998년 은정은 40살이 되었습니다. 20년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준호를 키웠습니다. 몸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과 준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와도 인사 정도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고 가. 괜찮아요. 밖에서 먹고 올게요.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혼자 밥을 먹으며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모자 사이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돌아온 은정은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준호의 저녁을 차려놓고 빨래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병원 가보세요. 돈이 아까워. 푹 자면 나을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닥칠 더 큰 시련과 그 시련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변화를. 1998년 10월 어느 아침 은정은 미싱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은정에게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겁니다. 21살이 된 준호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더 서러웠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여주고 병원 갈 때마다 부축해 주었습니다. 엄마,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준호는 은정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 주었습니다. 재활 운동도 도와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참 효자를 뒀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은정도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먼저 간병인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일도 해야 하고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은정은 준호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친척들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엄마, 사촌 언니 오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엄마가 지금 너무 약하시잖아요. 사람들 만나시면 피곤해 하시고, 그래도 미정이는 나중에 몸이 좀 더 나아지면 봬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준호만이 은정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호의 손길이 이상해졌습니다. 씻겨주면서 필요 이상으로 몸을 만졌습니다. 준호야, 그만해도 돼. 엄마, 깨끗이 씻어드려야죠. 위생이 중요해요. 은정은 불편했지만 항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물리치료라는 명목으로 몸을 만지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은정은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억지로 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근육이 굳으면 안 돼요. 아파. 참으세요. 치료니까. 은정의 거부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한 준호는 더 거칠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매일 간병만 하고 있으니까. 미안해. 준호야.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은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청춘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더 어두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은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호야, 술 많이 마셨구나. 물 좀 마셔. 대답 대신 준호가 은정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번엔 치료나 간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은정이 간신히 말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정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행동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둘 다 죽어요. 준호가 협박했습니다. 은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누가 믿을까요? 이웃들은 여전히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정말 잘해. 저런 아들 둔 게 복이야. 은정은 그들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밖에서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술에 취할 때마다 준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정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응.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평범한 모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절규는 그렇게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목소리가 언젠가는 들릴 것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의 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은정은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혼자 남은 방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 옆집에서는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70이 넘은 홀몸 할머니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정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의 신음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괜찮니? 벽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은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옆집 사는 최 여사예요. 어머님께 안부 인사 좀 드리려고요. 아, 어머니는 지금 좀 피곤하세요. 다음에 오세요. 잠깐만요.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요. 최 여사가 문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정말 안 돼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최 여사는 준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초조함과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나간 틈을 타서 최 여사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나야, 최 여사.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 열 수 있어? 못 열어요.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상열쇠를 얻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최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무기력한 눈빛. 은정아, 무슨 일이야? 은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 여사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마침 준호도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대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학대요?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데요. 이웃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호가 은정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은 떨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보자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아들이 이렇게 잘 돌봐드리는데.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은정이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환자분이 밤에 아프면 소리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의료진이 은정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왜요?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준호 없이 혼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은정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으니까. 간호사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라는 뜻이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깜빡여주세요. 아들이 어머님을 때렸나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한 번 깜빡였습니다. 성적으로 괴롭혔나요? 더 긴 침묵 후 은정은 다시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웠지만 점차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디셨네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밖에서는 좋은 아들이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은정은 사촌 미정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미정은 은정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조금씩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은정은 손으로 물컵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해냈어요? 미정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은정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살아남았어요. 생존자예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생존자. 은정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약초와 자연요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약초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건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고요.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2년 후 은정은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있어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네, 침묵을 깨는 순간 치유가 시작돼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여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은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2년 가을 전주 남부시장의 약초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은정은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약초를 권하며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20여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한때 키가 크고 건장했던 아들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알아, 그래서 왜 왔어? 돌봐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지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돌보라고 했니?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은? A는? 다 떠났어요. 병에 걸리고 나서. 은정은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자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정 언니. 누구세요? 미정이 나왔습니다. 은정의 사촌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네,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정신이 있고? 네, 이제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은정은 작은 의자를 가져와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내가 잃은 게 뭔지 아니? 네. 내가 잃은 건 내 용서가 아니야. 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인간답게 살 기회를 잃은 거야. 스스로. 어머니, 나는 살아남았어. 네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지.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영훈이. 어머니, 제발. 돌아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공공요양원이 있어. 거기서 마지막을 맞아. 혼자서요? 너도 나를 혼자 두었잖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정도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휠체어를 밀어 준호를 가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요? 뭘? 용서하지 않은 걸. 은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전혀.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었어. 과거에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 나를 위해서. 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야. 며칠 후 준호는 공공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은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자조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은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내가 빠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자유로운 사람. 은정은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맞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날 밤 은정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밤 산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밤에 혼자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보이는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참 예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들 수 있는 약초 있을까요? 잠이 안 와요? 네. 요즘 계속. 은정은 그 여성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여성은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때려요? 여성이 놀라며 은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서.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 여성은 자조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네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있잖아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나?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나? 언니 수고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수고한 건 너지. 고마워. 뭐려? 우리 가족인데. 가족. 준호를 떠나보낸 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왔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용서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피해자는 침묵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해요. 은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정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은정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